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률의 계산이란 말이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쪼갠다. 이게 이제 계산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전형적인 형태가 로그의 계산인데 그 로그의 성질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언제까지 쪼개니? 라는 거지. 이런저런 이유로 쪼갤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쪼개냐 하면 정의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로그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용 로그표에 적혀 있는 값이 등장할 때까지 쪼갠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쪼갠다라고 하는 거면 이제 이게 정의에 있는 거다. 내가 정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의를 적은 거고, 지금 이제 이거가 여기 적혀 있는 건데 A 교 B라고 하는 거는 PA 곱하기 PB 바 A인데 B 바 A에서 바 A가 거추장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성립하는 게 독립일 때는 얘랑 얘를 곱한 게 얘와 같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일 때는 성립을 해. 예습 또는 선행 결과 이게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뭐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일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된다 하는 거지. 그런데 독립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케이스는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를 단순 계산에서 보자. 어디? 정의라는 계산에서 보자. 그러면 PA 교 B는 NS분의 NA 교 B가 되는 것이고 PA는 NS분의 NA가 되는 것이고 PB를 보면 PB 바 A가 아니고 PB를 보면 NS분의 NB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적일 때는 성립할 리가 없잖아, 형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바꾸자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바꾸자라면 이 부분이 고쳐져야겠다. 이 부분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고,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이제 좌우 계산 과정에서 약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NA가 되어서 없어지고, 그러면 NS가 남고 여기에 들어올 게 N, A 교 B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이다. 새로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을 오로지 곱셈 정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새로운 개념이다. 여기에서 기존 개념과의 차이가 뭐냐면 분모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게 기존의 분모라면 새로운 개념의 분모는 NS,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분모,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분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분모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그러니까는
지금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의가, 즉 근원 사건의 수분의 근원 사건의 수까지 쪼개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직관적으로는 이것이 없는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고, 그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유리식의 계산에서 성립하지 않는 놈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립하게 이 네모 부분을 바꾸면 이와 같이 바뀌어진다 라는 거고, 이때 핵심적인 차이는 분모가 표본 공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된다. 그리고 왜 이게 새로운 놈이냐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대? A가 일어났다고 하자. A가 일어났다고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A가 일어났다고 하자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거 굳이 조금 더 논리성을 부여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1, 확률에서 1이라고 하는 놈은 이게 PS, 이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1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해석하기를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같은 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일어났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을 뿐이지, 물리적인 시간이 흘렀다라고 가정하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아직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그래서 이게 뭐야? 과거 시제. 그래서 저놈을 해석하기를 A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뭐 교과서를 포함해서 개념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자. 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해석을 한다라는 행위도 없고, 그냥 박스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조건부 확률. 표본관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뭐뭐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도 논리적 진술 방향이 이와 같아. 그냥 갑자기 뭐라 했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라는 부분이 등장을 해. 왜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요놈, 이게 뭐냐 하면 그 앞에 확률의 성질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앞에 잠깐 볼까? 어딘가 있을 텐데. 확률의 성질이라고, 선생은 뭐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성질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정의 파트에 아마 있을 거야. 덧셈 정리도 아니고 정의 파트에. 83페이지를 보면 네모 2번 확률 1과 0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확률의 성질이라고 해서 1, 2, 3번이 적혀 있어요. 거기서 PA가 1이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선생이 왜 과거 시제인가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놈을 뭐라고 표현해? 이 분모. 통상적으로 이제 저거를 이렇게 안 적고 분모를 뭐 저기 어떻게 하냐, 2분의 1을 이렇게도 적잖아. 이걸 더 세워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붙으니까 B만 따로 적어서 이와 같이 표현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 맞춰주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은 새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든 개념서든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를 따로따로 보통 설명하는데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묶어서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을 함께 설명을 했어요. 일단 대략적인 이해는 이와 같고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해보자. 강조하기 위해서 저 표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표본 공간이다.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확통에서는 표본 공간이라 하고 정석에서는 전사건이라고 도 부르고 있죠. 옛날 표현이고. 아무튼 그리고 일반적인 두 개의 사건을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이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놈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게 P, A, 교 B다 라고 한다면 잠깐만 그러면 얘랑 비교는 아니잖아. 얘랑 비교가 아니고 쟤랑 비교니까 그래도 뭐 저기 쟤를 이것의 일부로 본다라면 이놈을 이것의 일부로 본다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P B바 A A바 B로 할까? 통일성이 떨어지나? 그러면 얘를 바꿔 표현을 비교 A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두 개의 같은 점은 뭐냐? 여기가 같다 분자가 같다. 다른 점은 뭐냐? 같지 않은 점은 분모가 다르다. 그래서 노란색 분의 노란색이 이놈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분의 파란색이 이놈이다. 같은 점은 분자고 같지 않은 점은 분모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해봤다까지 해서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 그로 인한 곱셈 정리의 이해까지 해봤어요.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어요. 정리하세요. 지금 뭘 기준으로 적은 거냐면 분모를 기준으로 지금 적은 거죠. 이놈을 이렇게 적었을 때 B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이제 단서가 달리지. 단서가 뭐라고 달리냐면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B 바 A라 하고 P B 바 A 그 다음에 B교 A는 B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나?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B가 일어났다라고 단서를 달았으니까 이 표현이 어색하죠. B와 A가 동시에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다시 적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A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빼고 읽으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P, B바 A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지금 이 표현이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마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조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라고 말할 뻔했네. 존나 옛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명제와 조건을 얘기할 때랑 비슷하지. 명제의 정의가 뭐였지?
얘기해봐. 명제의 정의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조건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게 되어 있었는데 조건 앞에 단서가 달렸지. 뭐? x의 값에 따라. x의 값에 따라. 이렇게 달렸었죠. 그래서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와 구조가 거의 비슷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개의 관계. 그랬을 때 이 부분이야. A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 하얀색 진술에 대해서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다. 이런 단서가 달렸을 때 이럴 확률이 P, B 바 A다 라는 거지. 이것도 이해 갔죠? 동의하나? 단서조항. 단서조항은 어떻게 하라고? 뭐죠? 단서조항은? 단서조항은 뭐 하는 거야? 단서조항은 경우를 나누라. 여기서 나누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놈이에요. A가 일어났을 때 A의 경우를 나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성질이 조건부 확률의 성질을 알 수 있겠어요? 뭐냐면 P, A는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까? A에 대해서 지금 기준은 B밖에 없어. B를 기준으로 P, A, 교 B 더하기 P. 이거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들었다 내리는 거 뭐야? 내리세요. 어디서 생각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하면.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내가 진술하는 게 확률과 확률의 계산해서 덧셈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덧셈 정리야. 그러면 덧셈 정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곱셈 정리에 대한 조건부 확률과 같은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뭐가 되겠니? A, 교, B, 요. 물론 집합에서는 차집합이라고 하겠지만 이에 대한 확률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봅시다. 쌤 펴보세요. 쌤 62페이지. 쌤 62페이지를 펴보면 유형 4번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 앞을 넘겨보면 곱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 등장해야 되고 1번부터 3번까지가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곱셈 정리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게 저게 칠판에 적혀 있는 저게 센에서는 유형 5번으로 등장해 있는 거죠. 오케이? 하나의 유형으로서 등장해 있다. 그리고 선생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등장시킨 게 아니고 조건부 확률과 연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조건부 확률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는 얘랑 비교했을 때 하얀색 진술이 같은 건데 분자를 기준으로, 분자가 같잖아. 그래서 그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진술을 하면 이와 같은데 분모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분모의 차이를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면 이 부분은 빠지게 되고,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P, B 바 A다라고 조건부 확률을 제시할 때 문장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
A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단서 조항이고 선생님이 가르친 바 경우 나누기다. 그러면 A를 경우를 나눠보자 라고 했을 때 덧셈 정리로 이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셀의 한 유형으로 등장할 정도로 기본이다 라는 거죠. 알아두고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풀어보면 지금 이거는 알아봐야지. PA 교 B에서 PA 곱하기 PB 바 A 또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런 식으로 두 종류 중에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PA여가 4분의 1이니까 PA는 4분의 3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와닿아야겠어요. 그래서 PA 교 B는 PA 곱하기 PB 바 A로 가야 하고 이놈이 1-PA 여이므로 4분의 3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네 목표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정의에 의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P, B, 교 A 뭐야? 뭐 바로 처음 웃고 지랄이야. PA로 생각할 수 있고 PA는 여기서 구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목표 1, 중간 목표, 그럼 목표 2. 내가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건 이런 과정을 뭐라 불러? 연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연산을 네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연산을 네가 못하는 이유가 주어진 것과 원하는 거, 구하는 거를 모를 때 연산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야. 성질을 또는 뭐 곱셈 정리의 성질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겠다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조놈과 무슨 관계가 있니?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저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P 비교 A는 P A 빼기 P A 교 B 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P A 곱하기 P B 여 바 A 이건가? 반응이 씨발 좆도 없댔던 지금 이거고. 자, 아무튼 이래서 지금 뭐냐면 이 놈을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PA여가 PA가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저기 주어져 있는 두 개로 다 표현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분의 3이 나온다 가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야, 지금 상태들이 왜 이래? 따뜻함해지가 그래갖고 이게 찬물을 마시는 건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지 느낌이 없던 선생이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 뭐야? 미식을 하잖아! 그래서 탈락당하고 시원한 물 이러면서 오밤중에 자다가 아빠! 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달려가면은 물 배달! 이라고 버튼 잘못 누르고 미식을 안 배려갖고 하면은 미식을 하잖아!
니들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계속 가보면 양변을 PA로 나눠. 그럼 뭐가 되죠? 1은 얘는 뭐니? P B A인가? 얘는 뭐니? P B A인가?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그리고 이거를 벤다이그램에서 역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일종의 덧셈 정리 인셈이거든. 덧셈으로 이놈을 쪼갰잖아. 위에처럼 당연히. 그래서 해보면 모가 A라는 집합이야. 그럼 B라는 선을 기준으로 쪼개보면 합치면 전체가 되어야 할 거 아니니.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이 단계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저놈을 이렇게도. 금방 보이죠? 보이긴 개뿔 이러지 말고. 그래서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 바 A인데 얘는 1 마이너스 P, A 여 곱하기 1 마이너스 P, B 여 바 A 이므로 1 마이 이걸 왜 적고 있지? 적는 게 신나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풀이와 이 풀이는 뭔 차이가 있니? 하면은 요 과정을 문제 상황에서 전개해 나간 것 뿐이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성질이라고 하는 놈을 알아야 되고, 성질은 두 가지. 둘 다 외우세요. 그리고 보면 저놈은 밑에 것을 구하기 위한 두 요소의 여사건을 딱 제시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알겠지? 정리하세요. 이럴 때 선생님 수업하기 제일 힘들어 이것들아.